일본은 C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연일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를 살린다고 시작한 여행 캠페인과 외식 지원 쿠폰 정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무라 놀이기사 후생 노동상이 밥 먹을 때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라고 시연을 보였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음식을 입에 넣을 때에만 투명한 가리개를 올리고 항상 식당에서도 착용하고 있어라 라고 권장한 것입니다. 당장 기자들은 정말 효과가 있는 대책이냐 라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스가가 밥을 먹을 때에는 마스크를 살짝 벗고 이야기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마스크 회식을 주장했을 때에도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앞뒤 없이 말장난이나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지금 장난치냐 라며 화가 있는 상황에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플립 제주로 팔을 돋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일본에서는 방송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형 그림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을 플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케가 자주 들고 나오는 보드를 플립 제주라고 부릅니다. 코이케가 기자회견 할 때마다 보드를 짠하고 들고 나오는 바람에 기자들은 한숨을 쉬고 TV를 보다가 꺼버리고 트위터에 비난 트윗을 올리는 등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쿄도는 최다 5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이고 중증 환자로 의료 붕괴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개의 작은 이라고 적힌 보드를 들고 나와서 회식은 소규모로 해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해라. 짧은 시간으로 모여라. 서로 덜어서 먹어라. 부지런히 소독을 해라.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스크를 착용해라. 손을 씻어라. 15분 이상 타인과 대화를 하지 말아라. 집과 직장도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라. 제대로 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19일 코이케가 기자회견에서 또 보드를 들고 등장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항상 핵심은 없는데 보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주목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아예 기자들은 아무 내용이 없었다 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트위터에서도 무능한 코이케가 오늘도 플립 제주 부렸다. 책상에 앉아서 캐치프레이즈나 문구 작성만 하고 있느냐. 구호만 외치면 되는 일본이냐 등의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TV를 켜서 주목했다가 코이케가 보드를 들고 나오면서 모두 TV 끄고 일하러 갔다. 이번에도 코이케의 플립 제주가 장렬했다. 코이케에게 투표한 도민 여러분,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 도쿄도지사인 마스조의 요이치는 코이케는 슬로건과 보드 만들 시간이 있으면 일이나 좀 제대로 해라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매번 기자회견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나와서 보드만 들었다 놨다 하는 플립 제주만 부리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제는 또 다음에 주목받고 히트 칠 수 있는 보드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은둔할 것이냐 라면서 보드 제작에 공을 들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어설픈 사람이 4년 동안 도쿄 도정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코이케 지사가 들고 나오는 단골 보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기자들이 추적했습니다. 기자들이 문구 고안자와 보드 제작자를 찾아보려고 도쿄도청을 찾아가서 문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코이케는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보드로 제주를 부렸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면 폭발, 중대 국면, 위드 C19 선언, 밤의 거리 요주의, 5개의 작은 등 때마다 보드를 들고 나왔는데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언론들이 칭찬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누가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비난을 받는 일인지 잘 알면서도 정말 할 말이 없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으니까 계속 해오던 플립 제주라도 부려봐야겠다 라고 고집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언론사이든지 코이케가 들고 나온 보드를 제작하는 루트를 확인하면 대박 특종이 될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코이케가 도쿄 도민들은 제대로 하세요 라고 당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도쿄 도민에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쿄도는 재정이 바닥이 나서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능력도 없으면서 기자회견마다 보드만 들고 나와서 재주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코이케가 도쿄도 선거 이전에 재정을 완전히 쏟아붓는 바람에 금고가 비어있다는 거죠. 도쿄도와 일본이 이렇게 C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에 대해 지난 요코하마 경기장과 도쿄돔에서 있었던 인체 실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이렇게 제3물결이 요동치는 위험한 때에 이런 실험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도시락을 주면서까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매점이나 화장실 등에 인파가 몰리도록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도 위험한 인체 실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최근 C19로 중증 환자가 323명에 달하고 있다. 의료 현장은 총 비상사태이다. 라고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역대 최대였던 4월 30일 328명에 육박한 상황이고 하루 사망자도 20명 선에 도달해서 누계 2,000명을 넘어 2,001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료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은 일반 국민들도 C19를 제외한 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 심각한 상황을 빨리 알려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중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공폐 장치인 에크모 장비가 있는 병실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은 괜찮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여성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WHO 전문위원을 했다는 전문가인데도 아직도 일본인 특별 종자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의료 붕괴 직전이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행 캠페인과 외식 쿠폰 정책을 진행하는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3억 명분을 확보한 자신감일까요? 내년에 맞게 될 백신만 믿고 여유 부리기에는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지 예측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플립 재주만 부리는 코이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일본입니다. 제2무역보복으로 한국을 잡겠다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게 잡히는 상황이 전개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와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치켜세우며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이제 와서 바지가랭이 잡고 늘어진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지 의문인데요. 일본이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알아보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을 선진국 대접해야 한다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초기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크게 당황했지만 국내 중소 중견 제조업체들이 대체품 개발 생산에 착수해 성공하면서 이 같은 걱정은 기우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만 했고 안정적 매출을 담보해온 장기 공급처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무역 보복을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추진에도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대대적인 육성 정책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대규모 R&D 정책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핵심 소재를 일본에 의존해온 대기업들 역시 일본의 일방적인 정치, 외교적 상황이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는 유럽 등지로 공급처를 다변화했고 액체 불화수소는
국산품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으로 아베 정부에게는 지방 정부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얻을 것 하나 없었던 1차 수출 규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차 무역보복의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 절차 본격화,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 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 쿼터제 적용, 수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며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는데요. 진짜로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 일본의 방해 공작은 얘네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의원들까지 동원된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 요청, 유명희 한국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총장 선출 방해 공작, 볼턴의 회고록에서 드러난 한반도 평화 방해 공작, 한국이 추진하는 일이라면 두 눈에 쌍심지켜고 방해를 일삼던 일본에서 최근 한국의 노파만 지난 위상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정조준되면서 위기에 직면한 LG화학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습니다. 선제적으로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소재 내재 화율을 높이고 국내 및 중국, 유럽 등으로 소재 공급을 다각화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핵심 소재의 생산 능력 확대로 일본 공급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특히 생산단가 40%를 차지하는 양극재의 공급 다변화로 LNF 등 국내 업체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난 LG화학이 일본의 파나소닉을 누르고 내년부터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의 배터리를 전량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델 Y에는 LG화학이 생산하는 원통형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중국 CATL이 테슬라 모델 3에 공급하는 리튬, 철, 인산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 가는 거리가 늘고 무게는 줄어 효율이 높습니다. 테슬라 모델 Y의 판매량은 36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한중일 배터리 경쟁에서 다시 한번 기술력의 우위를 확인하며 테슬라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 등과 함께 3대 글로벌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의 수주여서 향후 현지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시장에서도 일본은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네티즌들은 신형 스마트폰을 분해해봤다는 기사를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애플 신형 스마트폰에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지 의문을 품은 일본 리서치 회사가 아이폰 12를 뜯어보니 한국 부품이 27.3%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현지 리서치 회사 포마라우스 테크노솔루션즈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서 아이폰 12의 제조 원가는 41만 6,640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한국 부품은 27.3%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부품의 비중은 이전 모델인 아이폰 11과 비교해 9.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부품 비중은 25.6%로 0.2%포인트 줄었고 일본 부품의 비중은 13.2%로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이폰 12 시리즈가 전부 OLED 패널을 사용한 덕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이폰 12 OLED 패널의 주요 공급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패널의 납품 가격은 약 $70로 부품 원가 총액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OLED 패널에서 소니와 샤프,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이제는 한국의 동무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파나소닉은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 LG 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투명 OLED 패널을 독점으로 공급받는 신세로 전락했는데요. 파나소닉은 내달 초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모듈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파나소닉의 해당 제품에 자사의 투명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명 OLED 패널
패널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는 현재 LG 디스플레이뿐입니다. 투명 OLED 디스플레이는 화면 너머의 물체와 화면 속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쇼윈도와 박물관, 자율주행차, 항공기, 지하철, 모빌리티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평균 46% 급성장해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5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제품 안 쓰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삼성폰이 사상 첫 일본 시장 3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는 전례 없는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자존심 높은 일본의 스마트폰 분야에서조차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일본의 시장 조사업체 종합연구소는 올해 삼성전자가 일본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3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는 애플이 1위, 샤프 2위, 삼성전자 3위, 후지츠 커넥티드 테크놀로지 4위, 교세라 5위 순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이 50%대 점유율로 일본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킨 데 이어 삼성전자는 10%대 점유율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휴대폰 시장은 애플, 아이폰과 자국 제품이 유독 강세입니다. 세계 1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유독 일본 시장에서만큼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스마트폰마저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이제 한국을 선진국 대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